안녕하십니까. 이현주로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추진 무산위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전 제1항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과학교육, 성인 문체의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 교육은 배우는 때와 배우는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해서 생각하던 것에서 지금 사회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시민이 자신의 삶의 주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삶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치단체로서의 교육청과 교육 등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강주시의 역할과 업무의 범주는 법률적 구분과는 다르게 더욱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강주시는 매년 시세 5%를 교육경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91억 원 규모입니다. 강주시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다행히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을 인식하고 평생 교육과 신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평생교육 실천 의지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업무 대부분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기존 다른 과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했던 단위사업, 즉 광주시 천연염색연구회, 케미 POP, 해운과 다소, 차이나드, 디자인 플로아트 등 특정 부문 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의 협업과 협력을 위해 평생교육국으로 개편하고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남녀 모두의 경력단절에 대한 교육과 변화하는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기능이 통합된 이후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강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현재 강주시가 지불하고 있는 교육경비 수준의 평생교육경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더 이상 강주 시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한 선심성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 경비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에 강주시장은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주시에는 없는 것이 많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이 귀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강주시의 인구가 최근 급성장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하소연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애써 같이 흥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주시에 없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당장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강주시 중장기 계획에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유관기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그리고 커리큘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주시 중장기 계획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설에 대한 강주시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강주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대책과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주시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업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합 기반시설 확보 및 개별 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 내 물량 배정이 반영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4개 구역 총 18만 2,76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고 2016년 11월 지정 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2017년 9월이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강주시의 정책 방향은 강주시 정책 방향은 매우 합리적이고 환영받을만 합니다. 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기존의 거주 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시설 또는 공장시설의 이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의 안정화에 있어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에 구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부동이 되면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1차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저의 평가에 대한 강주시장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강주시의 정책을 믿고 함께 산업단지를 추진한 6개 업체에 대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 판단에 따른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시민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대상은 강주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법원으로부터 이분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시는 이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이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산업단지 추진 실패에 따른 해당 업체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의 부동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강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 드러났듯이 산업단지 조성이 민간주도형 산업단지로 조성되더라도 기존의 주거지역의 산업시설 부지가 지역의 공공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주시가 민간주도형 산업단지에서 공공주도형 산업단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강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강주시의 슬로건은 맑고 풍요로운 새 강주입니다. 맑고 풍요로운 새 강주의 기초는 선출직을 포함한 여러 공직자분들의 공공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7년 마지막 경매를 통해 새로운 강주를 위한 선출직과 여러 공직자분들의 공공을 위한 헌신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